안녕하세요. 인도 현대시 목장 김은정 목녀입니다. 7월에 다녀온 단기 선교에 대한 소감 발표를 하겠습니다. 일본과 몽골에 대해서 조금씩 나누겠습니다. 처음에 저는 어린이 단기 선교에 대한 준비만 해주고 저는 참여하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인솔교사 모집이 생각처럼 빨리 되지 않으면서 저는 제가 참여하겠다며 두 가지 요청 사항을 기도드렸습니다. 인솔교사는 남학생과 여학생을 인솔해야 하니 커플이나 부부여서 서로 간의 소통이 잘 되었으면 좋겠고 제가 이것저것 부탁하지 않아도 알아서 일하는 분위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지 않아 삶공부를 같이 하고 있었던 강민지 목녀에게 어린이 단기 선교를 제안하게 되었고 남편인 이성빈 목자도 같이 가는 것이 그날 바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함께 가기로 한 서린이 서빈이 부모님이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어린이 선교 기간 내내 인솔교사와 부모님들의 활약은 정말 미리 계획이나 회의를 해도 이렇게 업무 분장이 잘 되기는 어려울 정도로 각자의 달란트대로 역할을 잘해 주었습니다. 강민지, 이성빈 선생님은 무언극 연습과 큐티, 성경 암송 등 신앙 교육을, 서린이 엄마는 아이들과 밀착해서 소통하고 서린이 아빠는 팀 전체의 아빠처럼 여러 가지 케어들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어린이 선교 여행이 끝나고 참석한 아이들에게 모두 소감문을 일주일 이내에 제출하라고 했는데 이성빈 선생님은 소감문 쓰는 방법을 아이들에게 편지로 써주시고 강민지 선생님은 낭독한 것을 톡방에 올려주어 아이들이 소감문을 솔직하게 쓸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습니다. 제가 던진 제안 한마디에 거짓말처럼 인솔교사 부부가 단번에 결정되고 또 부모님이 동참해서 정말 어른 5명이 없었으면 안 됐을 이 상황에 꼭 맞는 분들을 보내주셨던 것, 어쩜 각자의 역할을 이렇게 잘해주었을까 생각할수록 놀랍고 즐거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하나님께서는 이미 계획을 하셨고 제가 그렇게 기도하도록 하신 것은 아닐까 생각이 되었고 기도하게 하시면 반드시 응답도 하실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일본 단기 선교 기간은 장마철이라고 뉴스에 보도되고 출발하는 날도 장대비가 내려서 날씨 때문에 신경이 쓰였는데 정말 좋은 날씨를 여행 기간 내내 주시고 오던 비도 우리가 나갈 때는 그치도록 하셔서 정말 기쁘게 일본 단기 선교 여행을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일본은 200년에서 300년의 기독교 탄압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슨 이상한 이단에 빠진 사람 같은 대우를 받습니다. 따라서 기독교율이 매우 낮은 5% 미만으로 실제는 1%도 되지 않을 거라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일본에서는 그 몇 명 안 되는 크리스천의 신앙이 매우 독실하니 전도가 어렵다면 부모 신앙이 자녀에게 전수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은 가정에서 신앙 전수를 어떻게 할까라는 궁금증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번 일본 단기 선교 때는 그 부분에 대해 좀 알아보고 싶은 생각이 있었는데 첫 번째 장소였던 모리고 캠프장을 관리하는 분에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현지 일본인 목사님의 동생이자 캠프장 관리인으로 모태 신앙인이었습니다. 일본의 학생들은 학교 서클 활동을 중요시하는데 그 활동이 주로 주말에 있으니 예배를 위해 주일 서클 활동에 빠지는 것은 헨나 히또 정말 이상한 사람이라고 공공연하게 말해도 이상할 것이 없는 대우를 받습니다. 아이들 학교에는 정교회 크리스찬이 1~2명 있을 정도인데 이들은 부모가 신앙이 있는 크리스찬 가정의 자녀들이죠. 공연이나 시합을 준비하는 서클이라면 주일 예배라 해서 빠지게 되는 것이 굉장한 민폐일 것이며 민폐를 극도로 싫어하는 일본 사람의 성향상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의 자녀는 밴드 부임으로 공연을 앞두고 있을 때는 예배를 드린다고 연습에 가지 않는 것은 넌 크리스찬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민폐이며 사춘기 자녀에게 강요하는 것은 부모와의 관계도 틀어지는 결과를 낳을 것이므로 억지로는 되지 않을 것을 우리도 예상할 수 있는 일이죠. 그 역시 많은 고민을 했으나 예배와 연습이 겹칠 때는 결국 서클에 참여하도록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자신은 예배를 드린 후 오후에 온라인으로 예배 설교를 다시 들으며 말씀을 정리하고 자녀가 돌아온 후 자녀와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며 말씀 요약한 것을 나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가족 목장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역시 부모 신앙이 바로 서야지 자녀에게도 전수되는 것이구나. 자녀의 신앙은 목사님이나 교회 선생님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가족 목장이 정말 중요하겠다. 가족 목장을 사소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어린이 단기 선교 때 고민했던 것이 아이들의 핸드폰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였습니다. 아이들이 사진을 찍고 싶어 할 것 같기도 했고 유튜브를 보고 싶을 수도 있고 게임이며 카톡 등을 하고 싶을 것 같은데 핸드폰으로 인해 득보다 실이 더 많은 것은 사실이고 폰 압수에 아이들 반응이 어떨지 자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코로나 이후로 교회에서 새로 만난 동기들과 얼굴도 모르고 지냈는데 핸드폰이 없어서 서로 얼굴 보고 친해져서 좋았고 풍경도 눈과 기억에 담을 수 있어서 좋았다고 소감을 나누었습니다. 또 매일 아침 일찍 눈 뜨자마자 큐티했던 것이 좋았는지 집에서도 큐티를 하겠다고 한 아이들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큐티를 해오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참으로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최근 초등부 분위기가 단기 선교를 같이 가고 싶어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서 다음 선교 때 꼭 참석하겠다는 이야기들을 한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힘들었지만 정말 잘했다 싶습니다. 보람 있고 뿌듯하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이제 몽골 단기 선교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몽골 단기 선교 첫 활동으로 몽골 샬롬 교회에 목장 탐방이 있었습니다. 샬롬 교회는 2년간 담임 목사님의 원년 목장 후 작년 1월부터 지금까지 목장 모임을 하고 있는데 원칙대로 하는 것 같았습니다. 집의 외형을 보면 넉넉하게 보이지 않는데 내일 먹을 음식이 없을지라도 오늘 목장 모임을 하며 신경 써서 음식과 디저트를 준비하고 성경을 읽고 짧게 말씀을 전하고 찬양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었습니다. 미혼모, 알코올 중독 어머니의 소천, 말을 잘 하지 못하는 10살 된 동생, 잘 걷지 못하는데 시신경마저 발달하지 않은 아이, 더할 수 없이 슬픈 기도 제목들인데 얼굴은 전혀 슬퍼 보이지 않았습니다. 월말에 목장 분가하는 분의 얼굴이 너무 밝고요. 분가하는 심정이 어떠냐, 혼자 분가하느냐, 목원이 따라가느냐 물었습니다. 혼자 분가하는데 VIP를 초대할 것이다. 잘 되지 않을 수 있지만 기도하면서 할 거라며 크게 웃었습니다. 나는 목자 목녀 되려면 아직 멀었다는 겸손의 표현은 하지 않았고 기대하는 듯이 보여서 참 보기가 좋았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좋으실까요? 다음 이틀간은 여름 성경학교를 열었는데 교회 안팎에서 성경학교를 진행하는데 교회 마당이 너무 땡볕이라 재미있게 보이지만 진행팀도 아이들도 너무 더워 보여서 올해 저희 유치부에서 구입한 그늘막 참 좋았는데 내년에 그늘막 2개 사서 가져와야겠다고 생각하는 저를 발견하고는 아니 내년에는 안 올 거야. 2번이나 왔는데 그만 와야지. 그런데 그늘막은 사서 가는 사람들에게 들려줘야겠다며 저는 그늘막 무게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고 할인 기간이 언제였는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1박 2일간의 몽골 목자 목녀 수련회가 있었는데요. 저는 실은 이런 마음이 깔려 있었습니다. 우리가 몽골을 도와주러 왔다고요. 그런데 그들의 간증과 순종은 참으로 순수하고 맑았습니다. 목장 모임을 원칙대로 하는 것을 전날 보았는데 그들의 순종에 하나님께서 주신 복들을 나열하여 듣자니 여기서 다 말씀드리기엔 시간이 부족하네요. 한 싱글 목자는 어린이가 부르면 네 하는 것처럼 목사님이 가정교회 하신다 했을 때 네 하고 시작했다고 합니다. 울란바토르에서 고기가 얼마나 비쌀까 하는데 룸메이트 부모님이 유목민이고 어마어마한 가축을 소유한 부잣집 딸이라네요. 양만 해도 1000마리 정도 키우는데 한 번은 양 4마리를 보내주셔서 밤새 부위별로 다듬었다네요. 또 한 목장에서는 딸만 셋인데 목장을 시작하고는 기다리던 아들을 낳은 일, 아들을 낳고 나니 돌도 안 된 아기의 감기와 폐렴으로 병원 입원이 반복되었는데 어린 아들의 감기 걱정으로 목장 모임을 지속하기가 두려워 모임을 중단하였지만 다시 목장을 열기로 결단한 후에는 목장의 모든 어린이가 감기에 한 번도 걸리지 않았다는 것. 16명에서 18명이 방 한 칸 아파트에서 목장 모임 하는데 방 2칸짜리로 이사 가고 싶어서 기도했지만 자신들은 모아둔 돈이 없었는데 자기 집으로 이사 오고 싶어 하는 사람이 방 2칸짜리 아파트 집주인에게 찾아가서 가격을 협상해 준 이야기. 저는 신이 나서 간증하는 목자 목녀를 보면서 우리 목원이 평신도 세미나 다녀와서는 우리 목장은 원칙대로 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해서 속상했는데 원칙대로 목장 모임 하도록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은혜로운 몽골 분위기에 우리는 단기 선교가 끝나기도 전에 내년 일정을 정하고 우리가 제1회 몽골 가정교회 세미나를 열어주자며 그런 강사인 목사님도 모시고 와야겠다고 우리끼리 내년 계획을 세우며 기쁘게 몽골 땅을 떠났습니다. 7월 단기 선교도 끝난 어느 날 몽골에서 우리 버스 운전해 주셨던 분을 생각하고 있는데 선희 목녀님이 뭐하냐고 카톡이 왔어요. 버스 기사님, 우리에게 친절하게 해주었는데 좀 더 잘해줄 걸, 어떤 게 잘해주는 걸까 하고 생각하고 있었다고. 한국에서 10년 살았다고 하시더니 한국말을 무척 잘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교회가 많은 한국에서 어째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하대요. 몽골에서 쌍무지개가 떠서 모두 아름다움에 감탄하며 창문에 대고 사진을 찍으니 내려서 사진 찍으라며 차를 세워주고 양떼가 지나가는 걸 보고 함성을 지르니 양들하고 사진 찍게 해주겠다고 더운 떼약볕에 들판을 뛰어다니며 양을 몰아주고 우리 팀 전체가 먹을 만큼 아이스크림을 한 보따리 사주며 연후 하람이 하엘이가 귀엽다며 해맑게 웃던 거 500투그릭 입장료를 주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가만히 있지 말고 구경하고 오라고 했던 거 겨울에 교회 다닌다고 했던 거 생각난다고 이야기하고 둘 다 펑펑 울어버렸어요. 몽골은 저에게 이상한 곳이 됐네요. 생각하면 눈물 나는 곳, 다시 가고 싶은 곳, 친구가 있는 것 같은 그런 곳. 그래서 다시 가게 되고 자꾸 뭘 해주고 싶은 그런 곳이 된 것 같습니다. 내년 제1회 몽골 가정교회 세미나가 기대됩니다. 기도로 응원해 주시고 함께 가시는 것도 권하고 싶네요. 단기 선교를 위해 기도로 물질로 후원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김소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